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생활체육론 3주차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0.5단계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3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네,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학교 와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학교 와서 듣고 아니다. 코로나 이거 걱정된다. 오가는 그 교통 그 뭐죠? 대중교통 속에서 오가는 길에 감염될 수도 있다. 걱정된다. 네. 그러면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 교수님들은 다 이런 거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드세요. 예, 저는 괜찮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학부장이니까요.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조금 어떤 수업은 이제 요번 일주일 지나면은 뭐 인원수가 많지 않은 수업은 대면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수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비내면 대면을 한번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인원이 수가 적고 뭐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 생활체육론의 3주차 생활체육의 유사 개념. 예,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2학년 수업이죠. 2학년 2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생활체육론은 뭐 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가 레크리에이션 수업, 사회체육 개론, 체육학 개론, 뭐 이런 데에서 체육학 개론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회체육 개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네, 약간 왜냐면 옛날에 사회체육이라는 명칭이 예, 생활체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회체육 시절에 사회체육 개론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생활체육이 이제 공식 명칭으로 되면서 생활체육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이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개념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거의 사회체육개론하고 비슷할 것이다 내용이. 하지만 가르쳐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좀 다를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사 개념. 여기에서는 거의 뭐 계속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론 여기 오늘의 유사 개념은 많이 들어본 얘기들일 것이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뭐 1학년일 경우에는 아니면은 이 수업을 처음 체육과의 전공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이거 처음 듣는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들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엑기스 잘 안 나왔던 얘기 이런 거에다 좀 더 초점을 두고 수업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스포츠 포 스포츠 포 이건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많이 들어봤죠? 예, 지난 1년 전에 제 여가학 수업, 여가 레크리에이션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거고요. 사회체육 어, 1학기 때인가요? 아니면 사회체육 개론 이런 수업을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네, 레저 스포츠 요것도 들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여가 레크리에이션이니까 이렇게 그 가운데에 이제 생활체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포울은 예, 정책 슬로건이에요 원래. 근데 사회운동 아니면 정책 슬로건입니다. 스포츠 포올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예. 그래서 생활체육이 이러한 것들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맨날 유사 용어, 유사 개념 뭐 이런 거를 왜 배워요? 네, 그건 왜냐면은 인근에 있는 다른 개념, 다른 용어를 통해서 나의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볼펜,
연필, 사인펜, 마카, 뭐 보드 마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한 펜 종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필은 뭐가 달라? 그러면 연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뭐 사인펜이든 볼펜이든 뭐 이런 다른 펜들, 형광펜이든 이런 펜들하고 비교를 통해서 연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서로 인근에 있는 유사 개념들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목별로 시작할 때에는 유사 용어의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체육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유사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웰빙, 예, 잘 지내요. 웰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웰빙. 이런 건 이제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들이 또 있고요. 또 그 용어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용어라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거를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딱 그렇다라고 명확하게만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면서 골고루 하면서 요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구나 이 단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보면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알았죠? 정의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개념은 요렇게 저렇게 전체적인 개략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개념입니다. 자, 여가란 무엇이냐? 리저 혹은 레저 그러죠. 그래서 에드워드 사필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 어떻게 읽는지는 그 원어민들이 읽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버캐블러리는 이 단어는 아주 민감한 센서티브하고 그런 인덱스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민감한 뭐 그런 알려주는 지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 그래서 여가라는 거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꼭 이 여가가 아니라 이건 저거죠. 한 단어라는 거는 용어, 여가라는 그 용어는 어떤 특정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여가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여가,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여가, 일본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 원주민, 뭐,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여가를 미국에서의 레저랑 같은 말이냐, 같은 의미냐, 뭐 정의를 똑같이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들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 레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람이 지금 현재의 미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쓰는 이 레저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예.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현재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여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여튼 이렇게 한 단어가 있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가라는 단어, 너 여가 시간 있니? 뭐 이런 거 했을 때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뭐 비슷할 수도 거의 비슷하긴 하죠. 네, 현대사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여가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궁녀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인가요? 뭐 이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러니까 궁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궁녀들이 천사들인가? 궁녀들이 쉬고 있는 거죠. 그쵸?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낮잠 자는 느낌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는 거죠. 여가 어떤 짬을 이용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가라는 말은 여가는 한자로 썼을 때 남을여 틈가 이런 겁니다. 남을여 남을가 뭐 이런 거예요. 남아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는 리세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유로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요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말로는 여가인데 라틴어에서는 리세르예요. 근데 이게 여가랑 똑같으냐? 아니죠. 남아 있고 있는 잠깐의 여유.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쉬는 거, 뭐, 이럴 때의 시간적인 여유를 여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유로워지다라는 건 리세르라는 말이 있고, 또 프랑스어에도 리세르? 네? 모르겠어요. 발음. 허락되다라는 뜻이고, 요게 또, 이게 어원을 이렇게 두고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저, 이렇게, 영국, 미국, 뭐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time 시간인데 네가 no working 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일이 없는 시간.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 뭔가를 하는 시간. 네가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즐기는 것을 하는 시간. 결국에는 어, 일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에 쉬거나 또한 즐기는 것을 하는 거 이러한 시간을 뭐라 그래요? 여가라고 한다, 레저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가라는 거를 비슷하게 쓰고 있는 말인데 결국에는 이 여가라는 말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쓰여졌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용어들이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의 레저를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이게 여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여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래서 서울대 다닐 때 제가 석사 과정에 박사 때였나요? 네, 박사 때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배한테 시켰어요, 그때. 이런 거 관심 있는 후배한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여가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여가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써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때부터 이 여가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여가라는 단어가 있었다. 예, 짬짬이 쉬는 거 이게 여가가 있었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가 클래스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뭐 그리스 시대 이런 고대 시대에는 뭐 이런 신분 계급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 다 신분 계급이 있었고 상류층만이 즐기는 게 이제 여가다. 왜냐면은 신분 계급이 있다 보면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즐기는 거는 결국엔 상류층이라는 거죠. 아, 뭐라 그러죠? 신분 계층이 낮은 계층은 결국에는 주관하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틈틈이 짬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가 시간에 뭔가를 하면서 즐기는 거는 상류층 유한 계급이 향유하는 거다. 이런 데서 여가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이 있고요. 여가라는 거는 일할 필요 없이 지적, 그다음에 문화적,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할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 일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유한 계급, 상류층 계급.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 발전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경제 수준에 의해서 시간이 확보되고 여가 시간이 확보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상류층이 향유하던 여가를 결국에는 지금 일반인들도 다 이 신분 계급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이 엄청 많죠, 인구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가, 리저, 레저 이거는 이렇게 사진만 봐도 우리가 조금 여유롭지 않나요? 뭐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여유 있게 너무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는 일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더 좋죠. 그냥 즐겁게 일을 하는데 이런 생활이야.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주 여유롭게 뭐 즐기는 거 이런 거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네. 지금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 이제 세 종류의 여가를 이해하려면 세 개가 필요해요. 근데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지금 생활체육인데 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가 수업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체육은 결국에는 여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체육 활동을 여가 활동 중에 뭐 음악 감상도 있는 거고 영화 감상도 있는 거고 뭐 악기 연주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뭐 여행 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어, 체육 활동 이게 생활 체육이에요. 그렇죠? 여가 시간 중에 하는 체육 활동 그게 여가 스포츠인데 결국에는 그게 생활 체육이에요. 알았죠? 미국에서는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을 갖는 상태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 있죠. 그 상태. 그게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입니다. 행복한 여가 상태. 이게 여가 상태입니다. 여가 상태. 행복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 상태. 그 여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활동 유형으로서의 여가는 뭐 그런 휴식, 기분 전환, 지식 확대, 참여 이런 걸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여가 활동. 알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활동. 그렇죠? 여가 시간에 선택한 활동. 그게 바로 여가 활동. 그 중에 스포츠. 그게 생활체육. 아니면 여가 스포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 그러면 시간적으로 따지는 거죠. 결국에는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한 시간, 생업을 위한 일하는 시간, 생존을 위해서 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시간. 그다음에 생업을 위해서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한 시간. 그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 시간, 내가 자유재량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상태, 여가 활동, 여가 시간. 알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가 시간 안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즐거워지는 기분 상태. 그게 여가 상태다. 이게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너무나 완벽한 여가 활동이 되는 거예요. 여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여가다.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요즘 여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뭐지? 어떤 여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배운 학생으로서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론적인 해석으로서의 여가는 시간, 활동, 태도가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가의 의미가 변화됐는데 옛날에는 남는 시간에서 그냥 남는 시간 뭐 여가 뭐야 그냥 남는 시간적인 측면에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활동 남는 시간 플러스 생존의 필수 활동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아니면은 여가 시간에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뭐 이런 시간으로 활동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활동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는 시간 한 가지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활동 중심적으로 바뀌고 남는 시간 플러스 활동입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정말로 여가 상태까지도 생각을 하는 여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여가가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측면의 여가가 레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삶 이거를 가는 여가 이거가 이제 미래에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변해가고 예전에 생각한 미래가 이제는 현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나의 마음을 가다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지금의 현재로 빨리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점점 머물러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가 활동을 거꾸로 눌렀네요. 여가와 생활체육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 여가라는 거는 자유와 즐거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측면이 강하고 생활체육의 필수 요소가 이 여가다. 여가의 마인드, 여가 상태, 여가 시간, 뭐 여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여가 전체의 마인드, 그다음에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고 적극성이 중요하다 여가에서. 근데 요것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같이 접목되어 들어갑니다. 자유, 즐거움이 접목된 자기 목적적 내가 뭔가를 생활체육에서 그 자체를 즐기려고 배드민턴을 치면은 배드민턴 그 자체를 즐거워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체육에서 요거를 여가를 통해서 여가의 범주에 이제 포함되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다음에 여가의 본질을 반영한다. 생활체육은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생활체육 여가 시간에 하는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생활체육으로. 이 큰 틀, 여가라는 틀 속에 생활체육이 있는 거예요. 활동적 측면으로 생활체육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은 결국에는 여가라는 놀이적인 즐거움 이런 것이 핵심 요소다. 놀이적인 측면이 핵심 요소고 또 놀이적인 측면에서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실력 발휘도 더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뭔가 몰입해서 시간이 플러스 돼야 돼요. 몰입한 플러스 시간 이게 개념이 두 개가 더해져서 결국에는 실력 향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수업 시간에 했는데 후이징가 뭐 이렇게 했는데 놀이는 문화보다 우선한다 그죠? 모든 놀이는 문화보다 우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문화입니다.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 그렇죠? 이건 문화는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책상 뭐 이런 것들은 유형 문화죠. 근데 음악 이런 건 무형 문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 후이징가가 생각한 거는 결국에는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즐거움을 통해서죠. 그래서 놀이 속에 우리를 위해서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노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성인들도 잘 놀고 놀면서 그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직업적으로도 연결시켜서 더 발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결국엔 놀이예요. 그래서 노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뭔가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놀이적인 요소는. 그래서 뭐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을 하다면 창의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머리를 쓰면서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또 직업에 따라서는 창의성이 발휘되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직업적으로만 연결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 놀이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놀이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생활체육 또한 놀이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면 거기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칙센미하이 플로우 몰입이죠. 플로우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칙센미하이. 작년에도 얘기해줬죠. 자기가 자기 이름의 스페링이 뭔지 몰라.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지금 1학년이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데요. 여가 레크레이션 수업 시간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은 안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았죠? 스펠링 다 외워야 돼요.
이 칙센미아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예요. 지금 80대 정도일 텐데 시카고 학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몰입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75년에 칙센미아이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즐겁고 활동에 몰입된 상태를 몰입 경험이라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입 경험, 플로우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냐면은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뭐 3일 밤낮을 잠을 자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화장실을 잘 안 가면서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몰입이라고 해서 이론을 이 사람이 구축을 했습니다. 어디 하나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배도 안 고프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척척척 해내네.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이런 경험은 어떤 조건일 때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쫙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몰입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과 기술 사이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지는 활동이 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몰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사람을 몰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맨날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몰입해서 몰두해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재미있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거 하죠. 그럼 왜냐면은 내 기술 수준과 도전 목표가 게임에서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있어가지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이 낮으면 초보자면 1단계 도전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막 그 1단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면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술 수준은 낮은데 도전 목표를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데 뭐 5단계 뭐 신의 경지 거기에 가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불안하지요. 걱정되지요. 알겠죠? 아이고 침이 기침 잘못 삼켰네. 자, 그다음에 기능 수준은 높은데 결국에는 여기 도전 목표가 낮아요. 내가 게임은 진짜 고수야. 근데 1단계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지고 또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도전 목표는 아닌데 아닌데 뭐죠? 그리고 뭐 수준도 낮고 도전 목표도 낮아요. 그러면 다 낮아서 무관심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게 적절히 딱 어떤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기능 수준하고 도전 목표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을 때 각성 수준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딱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게 되는 거죠. 도전 목표가 좀 더 높을 때. 그리고 기능 수준에 비해서 도전 목표가 조금 살짝 낮으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설명이 안 돼요.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아까 채널은 조금 더 원래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거 8계절의 였선 8개 8채널을 나중에 개발을 한 겁니다. 칙센미아이가 맨 처음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뭔가 내 기술 수준하고 이 도전 목표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최적 경험이에요. 예, 최적 옵티멀 최적의 어떤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낮은 수준,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을 때 그 수준인데 내 기술 수준보다 살짝 도전 목표가 높아야지만 몰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너무 높은 게 너무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너무 낮은 수준인데 기술 수준보다 도전 목표가 낮으면은 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고 낮음, 또 요거는 도전 목표가 높고 낮음을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최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 수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거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요번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습을 시킬 때 다음 목표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몰입 경험의 조건은 어떤 도전과 기능의 적절한 수준이 필요한데 이거 지도자가 잘 도전 목표를 잘 정해줘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하면 다음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막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과 지각의 융합이 돼야 됩니다. 활동하는 거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같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운동이라는 게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활동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도자가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집중과 걱정이 부재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자꾸 뭐 애들이 뭔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큰 대회에 나갔을 때 뭐 A매치 축구 대회 뭐 어떤 선수가 첫 출전을 해요. 그러면 성적을 잘 못 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A매치 처음인데 뭐 겁나니까 제대로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몰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활동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다 자기가 지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활동 장악의 지각. 그러면은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의식의 부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게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타자로 나왔을 때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려면은 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거기에만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공에만 그렇게. 시간 감각도 상실해야 돼요. 시간 가는지 몰라야 돼요. 이게 지금 몇 시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몰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하죠. 그다음에 내적 동기가 있어야지만 더 몰입을 잘한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남들에 의해서 뭔가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가 여기서 몰입을 못하게 됩니다. 내적 동기 그리고 그 자체가 좋아서 해야지 다른 거를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몰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진지한 여가 작년에도 배웠죠. 진지한 여가라는 거는 뭔가 대회도 출전하고 막 완전히 심오하게 거기에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렇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진지한 여가는 우리가 캐주얼 여가의 일상적인 여가 말고 진지한 여가라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 그럼 배드민턴을 칠 때 대회도 나가고 레슨도 받고 막 이런 게 진지한 여가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치다 말다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은 진지한 여가가 아니고 캐주얼 리저죠. 그래서 일상적 여가입니다. 네, 레저 스포츠라는 거는 레저 플러스 스포츠죠. 레저와 스포츠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레저라는 걸 좀 더 노는 쪽에 그래서 경쟁성이 좀 떨어지고요. 자연 친화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레저 스포츠는 좀 더 다른 스포츠 뭐 선수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여가 시간에 경쟁은 좀 낮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저 스포츠가 같이 되면은 이제 스포츠에 레저가 합쳐지면 또 규칙의 속박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저 스포츠가 이게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레저 스포츠라고 외국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레저 스포츠라고 쓰지 외국에서는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입니다.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수상 레저 아니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아웃도어를 갖다가 레저 스포츠라고 하는 그게 약간 왜곡돼서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 스포츠라는 용어는 좀 한국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그냥 따지면 뭐죠? 여가 시간에 하는 스포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여가 스포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사회체육, 평생체육인데 생활체육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 시간에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하는 건데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편하게 건강을 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체육으로 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 합니다. 실천적이고 현장 중심적이고요. 사회체육은 예전에 좀더 80년대까지 우리가 90년대까지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체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엘리트 체육, 그래서 전문 체육, 선수들 육성에만 신경을 쓰다가 국위선양 쪽으로 그러다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체육을 보급하자. 그래서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갖다 썼는데 요즘에는 생활체육으로 이게 변환이 됐고 생활체육이라는 건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정부에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지금은 생활체육을 많이 쓰고 있죠. 일반인들. 평생체육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체육하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생활체육 속에서 평생체육을 달성을 해야 돼요. 옛날에 사회체육일 때는 그럼 일반인들, 사회인들, 학교 체육, 뭐 선수들, 뭐 엘리트 체육, 뭐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사회인들, 일반인들이 하는 건 사회체육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해서 평생체육까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어렸을 때도 생활체육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생활체육을 하고 이런 걸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 recreation, recreation에서 합성어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creation 하는 거, 라틴어로 recreatio? 그랬디요? 자, 새로워지는 restore, 회복하는 거, 재생하는 거. 그래서 뭔가 새로 원기를 회복하는 거,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recreation이었는데 이제는 합성화돼서 recreation이다. recreation이에요. creation. recreation 아닙니다. recreation. 용어, 요거 배운 사람들은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창피한 겁니다. 그다음에 회복, 기분 전환,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로 회복, 기분 전환, 정신 건강. 그래서 휴식, 오락, 여흥, 예술적인 활동.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좀 쉬면서 다시 원기 회복해서 다시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레크리에이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의미가 이걸 노동, 일로부터 보통 이렇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는 게 레크리에이션이고 레크리에이션은 언제 정당화되냐면은 이것을 다시 일자리, 직장으로, 직업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다시 환기시켜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레크레이션은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계속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레크리에이션이다. 알았죠? 쉴 때 하는 활동. 그렇죠?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이라는 측면이 뭐예요? 일이 중심인 거예요. 일해서 나머지 일하고 남는 일하지 않는 시간. 이게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 여가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하는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크레이션 활동, 레크리에이셔널 액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다음에 스포츠 포올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뭐다? 지금 정책적 슬로건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체육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즘에 이제 생활체육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정책 슬로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게 사회체육은 아니다. 뭐냐? 모든 사람한테 스포츠를 보급하자.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캠페인을 펼치자.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 1975년도에 이 헌장
스포츠 포울 헌장이 발표가 됩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장관들 유럽의 체육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헌장을 만든 거예요. 예. 1항, 2항, 3항 그래서 쭉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이거의 정신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활체육 아니면 사회체육 정책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스포츠를 보급하자, 운동할 수 있게 정책을 펼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스포츠는 우리 권리다, 권리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스포츠 포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운동할 권리. 그렇죠. 헌법처럼 이런 그런 거에처럼 헌장을 두는 거예요. 스포츠는 평등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렇죠? 평등적 누구나 동등하게 스포츠를 누려야 되는 거 권리로. 그리고 스포츠를 대중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대중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보급을 해야 된다. 뭐 잘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정상인 장애인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사회 운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포츠 포울 운동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를 펼치는 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국에서 이 정신에 맞는 스포츠 포울 운동에 맞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피지컬 피트니스 무브먼트 운동, 피지컬 피트니스 운동, 구소련, 수련에서도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어. 예, 그 다음에 구서독, 옛날 동독, 서독 나뉘어져 있을 때도 트리밍 130이라고 했고, 캐나다에서도 participation 어디 참가하는 거, 액션 어디 활동에 행동으로 참가하는 거 캐나다에서는 이런 운동을 폈고요. 체코, 호주, 노르웨이, 일본, 중국, 한국 이런 것이들 다 스포츠 포를 이렇게 운동으로 사람들한테 보급하게 한 운동으로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체육 운동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사회체육 운동이었죠. 스포츠볼을 사회체육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펼쳤으니까요. 사회체육 보급이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끝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뭐 유사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생활체육은 결국에는 어디서 왔다? 여가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거, 레저, 뭐 레크리에이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했죠.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이 이제 스포츠폴에 어떻게 돼서 사회체육이 되고 생활체육이 되고 이런 맥락적인 측면도 설명드렸고요.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 개념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뭔지, 평생체육, 사회체육, 생활체육, 그 다음에 여가체육, 여가스포츠 이런 거 이런 것들,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뜻깊게 뭐라도 하나 또 얻어가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코로나 여러분들 방역 잘 지침에 따라 행동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